안녕하세요. 위버맨시 기술지원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급교육 4장 3D 스케치 및 곡선 피처 내용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기능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가 솔리덕스 용접 구조물 같은 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3D 스케치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이나 코일 등의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나선형 곡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두 가지 스케치를 하나로 투영해서 합치는 투영 곡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세 가지 스케치를 나중에는 수입 기능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스케치로 합쳐서 경로로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솔리덕스 환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덕스 환경에서 먼저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오픈을 했고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실제 3D 형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델링 형상을 구현을 할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할 부분은 먼저 이 3D 스케치를 통한 스케치 작업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스케치, 3D 스케치를 기반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서 진행되는 나선형 곡선을 만들 건데, 나선형 곡선은 이와 같은 형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정 피치 값을 통한 나선형 곡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가변 피치를 통한 나선형 곡선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마지막 이 끝단 부분에서는 두 개의 스케치를 하나로 합쳐서 작업하는 투영 곡선을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케치 상태를 모두 하나로 합쳐서 나중에는 수입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새 파트를 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덕스 새 파트 오픈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D 스케치를 통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3D 스케치를 이제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스케치 작업할 때는 좌측에 있는 정면이나 윗면 또는 모델의 면을 선택해서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3D 스케치는 말 그대로 3D 공간상의 스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특정 평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케치 명령을 실행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스케치 메뉴 하위에 보시면 3D 스케치라는 항목이 있고요.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면 선택해서 스케치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3D 스케치라는 내용으로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선을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스케치 도구를 똑같이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화면 커서에 XY라는 알파벳이 붙게 됩니다. 이 알파벳이 뜻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XY 평면에 현재 선을 그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Y 평면이라고 하면은 정면 또는 후면에서 보이는 평면 내용이기 때문에 정면, 후면을 일컫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평면 전환은 키보드 탭 버튼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평면으로 전환이 되고 Y, Z 평면에 그리겠다라는 내용이 현재 내용이 되겠습니다. YZ 평면 같은 경우는 측면이 되겠죠. 우측면이나 좌측면. 이렇게 탭으로 전환해서 스케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솔리덕스 그래픽 환경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요 좌표계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Y, Z다. 그러면 현재 측면이구나. 또 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ZX, ZX 위치의 면이기 때문에 윗면 또는 아랫면에서 보는 방향이구나 라고 해서 탭 버튼을 통해서 3D 스케치를 진행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시면 내가 정면 또는 후면 요소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탭 버튼을 눌러서 X, Y로 두시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평면 자체를 정면 또는 후면의 평면으로 바꿔서 스케치 도구를 실행을 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내가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업을 하게 되면은 3D 스케치여도 측면 또는 윗면이나 아랫면에서 작업할 순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면 보기 선택을 진행해서 작업하셔도 동일하게 3D 스케치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으로 3D 스케치를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탭 버튼을 통해서 평면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먼저 그리고자 하는 평면으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등각 보기 상태에서 탭 버튼을 통해 면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XY 정면 요소에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부터 수직하게 Y축의 일치, 지금 노란색 박스에 Y축 일치 조건이 보이시죠? 네, 지금 이 위치에 선을 그리게 되면은 바로 Y축 일치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Y축으로 수직하게 올라온 선을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Z축 방향으로 나오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 상태는 Z축 방향으로 나오는 선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XY 평면을 선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면이라는 요소에 그리는 대각선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탭 버튼을 통해서 Z축이 포함된 면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YZ도 되고요. 따라서 ZX 평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Z축 일치되는 선을 그릴 수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평면 중에 Z가 포함되어 있는 네, Z축이 포함되어 있는 면만 선택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는 탭 버튼 다시 눌러서 저는 YZ 평면 선택해서 Z축에 일치시키는 선을 하나 추가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X축으로 나오는 선을 그릴 거예요. 따라서 키보드 탭 버튼 눌러서 X가 포함된 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X축으로 대략적으로 조금 더 긴 선을 하나 그릴 거고, 그 다음에 그릴 요소는 제가 정면에서 봤을 때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나오는 대각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평면 전환은 XY 평면으로 전환을 시켜주시고,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선이에요. 자, 마지막 선은 Z축 방향으로 그릴 건데, 내가 처음에 시작했던 원점 위치, 정면이라는 위치로 들어가는 선을 그리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평면 전환을 해주시고요. Z축이 포함된 면으로 전환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임의의 위치로 선을 그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이 현재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측면에서 봤을 땐 이렇게 나오고, 등각 보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현재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케치할 때는 지능형 치수를 통한 치수 작업 또는 추가적인 구속 조건 작업을 진행을 하죠. 3D 스케치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 조건을 몇 개 넣도록 할게요. 자, 지능형 치수를 선택해서 제가 처음에 작성된 요 선의 길이 값은 3.25mm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5mm고요. 두 번째 그린 선의 길이 값은 3mm.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린 선의 길이 값은 10.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린 요 대각선의 선의 길이 값은 3.25mm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은 길이값 결정을 안 하고 구속 조건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끝나는 선의 포인트는 내가 작성한 정면이라는 평면의 위치를 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 끝나는 점은 우리가 이 파트 문서에 가지고 있는 정면에 일치를 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이 정면에. 따라서 정면과 끝나는 점을 선택해서 두 개, 컨트롤 키 눌러서 두 개 선택해 주시고요. 구속 조건에 평면상이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정면이라는 평면에 내가 선택한 점이 위치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상이라는 구속 조건을 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 대각선은
45도 아래만큼 내려오는 선이에요. 근데 현재 요 선은 제가 측면에서 봤을 때 아래쪽에 있는 점을 자꾸 끌면은 다른 선들과는 다르게 축 일치 조건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는 형태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 선도 정의가 필요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얘는 내가 정면이라는 요소 방향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정면이라는 평면과 그 다음에 요 대각선 두 개를 선택해서 평행이라는 조건을 주시게 되면은 정면이라는 면상과 평행한 위치값을 갖는 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면이라는 평면과 선택한 선이 평행한 위치로 오게끔 구속을 추가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치수 조건을 넣도록 할게요. 자, 요 선은 여기가 45도다. 45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그린 첫 번째랑 두 번째 선은 사실 모델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위치 참조값으로 쓰일 선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은 제가 보조선 또는 중심선으로 바꿔서 참조 요소로 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실선만 모델링 요소에 포함을 시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에 제가 스케치상에서 필렛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렛은 이 점과 이 점에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 스케치 필렛 선택하고요. 저는 2mm 반경의 필렛 값을 먼저 이 상단 꼭지점을 선택해서 적용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5mm 반경의 필렛 값은 이 아래쪽 이 요소에다가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정의된 스케치를 얻으시면 되고요. 자, 현재 스케치는 종료해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3D 스케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을 통해서 후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나선형 곡선은 여기 끝나는 이 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정보값은 여기에 있는 게 전부예요. 여기에 있는 게 전부예요. 따라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위치에 평면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새로 평면을 만들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피처 항목에 있는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통해서 새로운 평면을 만들 거고요. 자, 몇 가지 참조를 통해서 만들 건데 저는 정면이라는 요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선을 통해서 수직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평행하게 이어지는 참조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면이라는 요 참조 요소가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한 요 선의 수직이 아니라 평행한 요 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참조 영상의 기준면을 통해서 새로운 평면을 하나 만들었고요. 새로 만든 이 평면에 그대로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가서 나선형 곡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선형 곡선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값이 원점에서부터 이 위치까지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 끝나는 포인트에서부터 나오는 곡선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별도의 구석이나 또는 치수 조건 없이도 원점 일치, 그 다음에 처음에 작성했었던 3G의 끝나는 포인트 일치 시켜서 그려주시게 되면은 완전 정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완전 정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자, 요 원형 스케치를 가지고 그대로 나선형 곡선을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의 곡선에 나선형 곡선 실행을 시킬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이나 코일 같은 경우 작업은 일정 피치 값으로 놓고 많이 작업을 합니다. 자, 근데 현재 형상은 피치 값이 변하는 나선형 곡선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변 피치 옵션을 통해서 작성 진행을 할 거고요. 요 가변 피치 값을 통해서 작성을 할 건데 알고 있는 설계 데이터 값이 피치랑 회전 값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의 기준은 다른 내용이 아닌 피치와 회전 값을 놓고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입력해야 되는 영역 파라미터 값을 제가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피치 값
초반에는 2mm로 진행을 할 거고요. 회전은 0, 높이 0, 그 다음에 지름은 6.5. 지금 적성됐던 스케치 라인이 바로 6.5 파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치 똑같이 2mm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회전은 4회전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은 4바퀴 동안 2mm의 피치 값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자, 똑같이 지름 값도 유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피치 값이 조금 줄어들어요. 1.25mm로 변경을 할 거고요. 회전 수는 5회전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름 값도 줄어드는 값으로 할게요. 지름 값은 4.5파이로 줄어들고요. 자, 요와 동일한 값으로 7.5, 7바퀴 반 동안 유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신 표와 같이 피치와 회전 데이터 값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저는 3D 스케치가 끝나는 포인트에서부터 나선형 곡선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반대 방향 체크 빼주시면 되고요. 각도가 저랑 다르신 분들은 각도 값을 수정을 해서 이 끝나는 포인트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도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D 스케치가 나오는 방향으로 곡선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는 반시계 방향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변 피치의 나선형 곡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2개의 스케치가 지금 완성된 상태고요. 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작성한 새로운 평면은 숨기기로 전환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나는 포인트에서부터 연결되는 선을 만들 건데 아까 제가 모델을 미리 보여드렸겠지만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마지막 형상 그리는 게 조금 난해해요. 정면에서 또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얘를 3D 스케치로 그리기도 상당히 난해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몇 가지 스케치를 통한 투영 곡선을 통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영 곡선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총 2개의 스케치를 더 할 거예요. 2개의 스케치를 더 해서 그 2개의 스케치가 투영되는 요소를 추출을 해낼 겁니다. 자, 먼저 정면에 제가 스케치 하나를 하도록 할게요. 원 도구를 선택하고요. 원점에서부터 대략적으로 선을 그리고 이 원의 파이 값은 4.5파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선형 곡선 작업할 때 4.5파이짜리가 있었죠. 지름.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진행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선을 선택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조선을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오조선. 자, 그리고 요소 잘라내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쪽 반원 요소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선은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반원의 실선만 작성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그려서 스케치 종료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성한 스케치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우측면에 스케치 하나를 더 들어갈 거고요. 잘 보세요. 자, 제가 스케치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통해서 대각선에서부터 다시 원호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어지는 선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작성한 방법은 키보드 단축키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한 거고요. 선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주시고 선이 나와 있죠? 그 다음 키보드 A, A가 선에서 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단축키입니다. 선에서 원으로 전환되는 단축키 A키를 눌러주시고 약간 움직여주시면은 저번호가 나올 거예요. 저번호 그리신 다음에는 다시 원래 선택했던 선 도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도움선의 안내를 받아서 탄젠트하게 연결된 선을 그려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토탈
탄젠트가 2개 표시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치수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능형 치수를 통해서 요 R값은 1.75. 네,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죄송합니다. 네, 요 원호의 센터에서부터 끝나는 위치의 포인트까지의 길이 값은 1.25mm고요. 네, 그 다음에 원호의 센터에서부터 처음에 그렸던 끝나는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1.7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의 값은 토탈 15도로 입력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조금 뭔가 형상이 삐뚤어졌죠? 이거 추가적으로 뭐 가운데 보조선을 그려서 대칭 조건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 각도를 더 추가적으로 주셔야 되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요 탄젠트하게 연결된 두 포인트를 선택해서 서로 수평 조건을 넣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네, 수평 조건을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성한 이 스케치는 대략적인 크기, 위치를 결정을 했고요. 정확한 크기는 위치했고 위치 결정 안 했죠. 얘가 이 위치 오면 돼요. 자,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선형 곡선의 끝나는 포인트에 이 점이 일치가 되면 돼요. 근데 정확히 여기인지 모두 일치 조건이 뜨기 때문에 이 선의 끝 포인트가 연결이 되려면은 대부분 작업하시는 구속 조건이 나선형 곡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네, 배치를 시킬 끝나는 포인트 점을 선택해서 두 개의 요소는 서로 관통 조건을 주시면은 정확한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의 끝나는 포인트가 지금 선택한 점이랑 맞닿는 일치되는 요소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선과 점을 통해서 관통이라는 구속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정의 스케치를 얻으셨으면 마찬가지로 스케치 종료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스케치는 총 4개가 작성이 됐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작성을 했었던 2개의 스케치는 하나의 스케치를 얻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어요. 네, 이 2개의 스케치는 투영을 시켜서 교집합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기능을 실행을 시킬 거냐면요, 피처에 곡선에 투영 곡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나선형 곡선을 썼죠. 네, 투영 곡선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2개의 스케치를 가지고 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유형은 스케치의 스케치, 그 다음에 선택 요소는 반원을 그린 거랑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스케치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2개의 스케치 실선이 쭉쭉 연장이 되면서 만나는 위치에 이렇게 미리 보기로 생성이 돼요. 네, 이게 스케치로 생성이 된다, 스케치로 투영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2개의 참조 스케치는 숨겨지고요. 새로 투영시킨 하나의 스케치만 이렇게 변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케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3D 스케치, 나선형 곡선, 투영 곡선 이렇게 3개의 스케치가 모두 진행이 됐고요. 자, 이 스케치를 통해서 수입 기능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피처에 수입, 그 다음에 원형 프로파일을 가지고 1파이짜리 두께값을 가진 형상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스케치를 3개를 했는데 선택한 요소 하나씩밖에 작업이 안 돼요, 지금. 네, 그쵸?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 3개의 제가 스케치를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기능은 경로 선택이 단일 요소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3개의 따로따로 작성됐던 스케치를 하나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따로 그렸던 요 3개의 스케치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하나로 합치는 작업. 자, 그 작업은 곡선의 복합 곡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복합 곡선의 내용을 통해서 얘랑
3D 스케치랑 나선형 곡선, 그리고 마지막에 작성한 투영 곡선을 선택해서 세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 네, 좌측에 보이시죠? 확인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럼 좌측에 피처 매니저 창 보시게 되면은 복합곡선이라는 내용으로 합쳐진 항목이 보일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수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1파이짜리 내용을 복합곡선을 통한 내용으로 작업해 주시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지금 수입에 이 원형 프로파일이라는 옵션이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게 새로 들어온 기능이에요. 2020 버전에 들어온 기능은 아니고요. 그 이전 버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입이라는 거 작성을 할 때 원형 프로파일이 많아서 원형 프로파일을 별도로 또 스케치를 해놓고 수입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식의 코일, 스프링 또는 원형 프로파일일 경우에는 스케치 단면에 프로파일 그리는 것 대신에 경로만 그리신 이후에 원형 프로파일 값을 통해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한 단계를 더 줄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수입 기능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1파일짜리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형상이 구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이는 이 내용만 숨겨주시고 최종 완성된 형상은 배치 목사를 통해서 정면, 그 다음에 이 바디 전체를 반대편으로 넘기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형상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3D 스케치,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 투영 곡선을 통해서 하나로 합치는 복합 곡선까지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조금 난해한 형상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조금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모델링을 좀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한 작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 3D 스케치 및 곡선 피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